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사성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서지몽이다. 화서지몽.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꿈몽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가 많죠. 동상이몽이다, 일장춘몽이다, 호접지몽이다, 남가일몽이다. 있는데 이런 것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또 꿈몽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 중에 화서지몽이라는 게 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서부터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화서는 꽃화자, 또 빛난다는 뜻의 빛날화, 그리고 서로서라는 자, 이런 글자입니다. 두 개가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낱말이 있다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꽃화자는 글자 그대로 보면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위에 풀초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들이울 수가 있다. 뭔가 이렇게 나무나 숲을 이런 초목이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또 어조사 우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 글자에서 좀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또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뜯어보면 위에 이제 풀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풀초에다가 이 모양이 꽃이 활짝 핀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활짝 피어 있다. 그래서 꽃이란 뜻과 빛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글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뒤에서 조금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서는 이제 서로 서다. 잘 안 쓰는 글자예요. 글자로 보면 필자 또는 발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음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육다를이다. 그래서 화서란 이제 글자가 있다. 이것을 사진에서 찾아보면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나라 이름이 화서다라는 것이에요. 왜 화서이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서국 또는 화서시, 화서시가 다스리는 성시죠.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북 지역, 북서쪽 저 지역 끝에 있는데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도 없다. 누구 다스리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욕심, 욕망이 없다. 그래서 아주 오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설의 나라, 화서라는 나라인데, 화서지몽이라는 것은 이제 낮잠이나 또는 좋은 꿈을 얘기하는데, 조금, 고사로 들어가서 보면, 열자는 이제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이면서 또 사람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에 이제 사람 무슨 자자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이 쓴 책을 또 그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자가 쓴 열자란 책에 황제편이 있는데 그게 나오는 말이다. 자, 고대 중국의 황제가 낮잠을 자다 꿈을 꾸었는데 화서라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어진 정치를 보고, 정치가가 사실 없다고 했는데 어쨌든 돌아가는 거는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되겠죠. 어진 정치를 보고 깨어나서 깊이 깨달았다.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 화서지몽이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가 통하는 선정을 베풀어 역사의 길이 남게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화서라는 나라 자체도 어떤 전설의 나라고, 또 사망오제에 나오는 황제, 황제 자체도 사실은 좀 전설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동양 3국에서 다 쓰여지고 있는 사자성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화서지몽의 몽자는 이제 꿈몽자예요. 그렇죠? 꿈몽. 저녁석이 들어있죠? 꿈은 주로 저녁에 꾼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눈이 있습니다. 눈목자가 있다. 자, 꿈은 주로 잠잘 때 섬으로 일어나므로 눈과 조금 뜻이 있다. 그리고 저녁이다. 그리고 덮을멱은 침상이라고 할까요? 이불이라고 할까요? 눈 위에 뭔가 풀초가 있는데 눈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꿈이다. 그렇죠? 꿈과 관련된 낱말은 상당히 많겠습니다. 길몽이다, 악몽이다, 해몽이다, 백일몽이다. 또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자성어에도 꿈이 많이 나온다. 꿈몽자다. 그렇죠? 이 꿈몽자와 또 비슷한 것이,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헷갈리지 않는데 한자에 그렇게 능하지 못한 분은 두 개가 좀 헷갈릴 수 있다. 모양상으로 보면. 그렇죠? 뜯어보면 풀조자가 있다. 덮을멱이 있다. 이것은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돼지 시자가 있다.
그래서 어리석다, 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몽을 한다. 개는 연다는 뜻이에요. 열어젖힌다. 몽은 어리석음이죠. 그렇죠? 어리석은 것을 이렇게 열어서 밝게 해주는 것이 계몽이다. 이렇게 되죠. 훈몽자회라는 또 어떤 한자를 공부하는 책이 있습니다. 훈몽,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킨다. 아이들처럼, 그렇죠? 아이들을 가리키는 글자를 모은 책이 이제 훈몽자회다. 이렇죠? 그래서 꿈몽자와 어린 몽자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열자가 나왔죠? 열자. 중국의 도가의 경전 중에 하나다. 전국시대의 도가인, 도가 사상자인 그 열자라는 사람과 그 제자가 썼다고 한다. 지금 전하는 것은 진나라의 장담이라는 사람이 쓴 8편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자가 쓴 책이 또 열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열자에는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우라는 말도 나오고, 관포지교, 남존여비도 열자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다기망양, 우공이산, 조삼모사,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이 열자에 있다. 오늘 나오는 화서지몽도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글자와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꽃화자, 빛날 화자와 서로 서다라는 이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꽃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꽃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꽃화자. 예, 이것도 원래 꽃이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쉽지 않습니다만, 예, 한번 볼까요? 꽃화자, 이 화자와 화가 의미가 나눠진 것은 중국의 한나라 이후에 나눠졌다. 그래서 이 꽃화자는 꽃이라는 명사로 주로 많이 쓰인다. 그렇지만 빛날 화자와 같은 이 화자는 꽃을 피운다라는 동사, 그리고 화려하다라는 이제 형용사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뜻하는 중화, 그렇죠? 중화를 가리킬 때도 화라는 것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화자가 들어간 낱말 몇 개 볼까요? 화갑이다. 화갑. 환갑을 얘기한다. 61세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화갑이 환갑을 뜻하느냐? 환갑은 61세다. 이 글자를 뜯어보면 열십자가 6개 있다. 그럼 60이죠. 한일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60일을 가리킨다,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보기가 쉽지 않은데, 자, 이렇게 이제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여기에 열십자가 있죠. 여기에도 열십자가 있습니다. 두 개죠. 한일자가 여기 있습니다. 한일자. 그리고 또 열십자가 있고, 열십자가 있고, 그렇죠. 이것도 열십자죠. 이것도 열십자다. 그러면 열십자가 6개, 한일자가 하나다. 그래서 62를 가리키는 글자이기 때문에 환갑을 뜻하는 것이 화갑이란 낱말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화자 들어가는 많이 들어갑니다. 만화경이다. 그렇죠. 만화경. 성화한다. 뭔가 성화한다. 또 산화한다. 산화할 때는 이 화자를 쓰기도 하고 이 화자를 쓴다. 꽃처럼 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화촉이다. 그렇죠. 화촉. 아주 결혼식 때 화촉을 올린다. 할 때 이제 화촉이다. 동방화촉. 화촉 동방. 결혼한 첫날 밤을 이렇게 이른다. 이렇게 되죠. 화려하다 할 때도 하고, 또 온도를 나타낼 때 화시다. 그렇죠. 화시. 이것은 서양 사람, 화시 온도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한자로 만들었을 때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화자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섭씨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섭씨 온도계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한자 이름으로 바꿨을 때 첫물에 나오는 것이 섭이다. 그래서 섭씨가 만들었다. 화씨가 만들었다. 그것이 화씨와 섭씨다. 화이사상. 화는 이제 중국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중화. 그리고 이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오랑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 변방 세계는 다 오랑캐다라는 그것이 이제 화이사상이다. 일종의 중화사상이다. 이렇게 되죠. 또 화교다 할 때 이러한 글자를 쓴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꽃화자에 또는 빛날 화자에 나무목을 넣는다. 그러면 자작나무화가 됩니다. 자작나무다. 네. 우리가 앞에 이 꽃화자가 들어간 화촉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혼식 때 피우는 아주 화려하게 만든 그런
양초를 얘기합니다. 초를 얘기한다. 그런데 그것이 자작나무 껍질로 이렇게 많이 예전에는 자작나무 껍질로도 초를 만들어 썼다. 초처럼 썼다는 것이죠. 불을 피우는데. 왜냐하면 자작나무 껍질은 쉽게 말하면 막 기름기가 많아서 자작하면서 잘 탄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화촉도 이 화촉과 원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불화자나 날일자를 넣으면 빛날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자는 이름자로도 많이 씁니다. 이름자, 그렇죠? 제 이름자에도 마지막 자가 이 글자를 쓴다. 옛날에 MBC 청룡의 감독이었던 김동엽 씨가 뭐 작가하신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 옆자를 쓴다. 예전에는 한자로 신문에 한자가 좀 나올 때는 막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여기에 말서문을 넣으면 시끄러울 하다. 아주 말이 너무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끄럽다. 그래서 혼화란 말이 있습니다. 혼화.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 이 혼화란 말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금방 검색을 해보니까 수십 개 절에 이 혼화란 말이 성경에 나왔다. 개역 한글판에 나왔다.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에 보면 이 말이 없어졌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이제 떠들다라는 이제 그런 낱말로 바뀌었다. 혼도 떠들다. 그리고 화도 떠들고 시끄럽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서는 이제 서로 서자, 서로. 그리고 개장이다. 개장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설이라는 이제 낱말이 있는데 우리가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사전에 나온다. 말단 행정 실무를 맡아보던 구시라치다. 관아에 속하여. 관아. 그렇죠? 관아에 속해서 말단 행정 실무를 맡아보던 구시라치를 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서란 말이 있다. 해는 이제 개를 얘기합니다. 개. 바다에 사는 개. 개장은 이제 해서라고 한다. 이것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 글자 자체가 별로 이렇게 쓰이질 않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여기에 선비 사자를 넣으면 사위라는 뜻이에요. 사위, 서. 여자 여자를 넣어도 사위, 서다. 그리고 동서다. 동서지간이다. 할 때 이 서자를 쓴다. 동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일 한자를 비교를 해보면 화서지몽. 자, 이렇게 되겠어요. 일본의 신자체는 별도로 없다. 정자와 같이 쓴다. 화서지몽. 그렇죠? 중국의 간치자는 화자와 곧화자 또는 빛날 화자는 이렇게 여기에 발음이 화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전체 글자의 특징이라 할까요? 열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곧화자, 빛날 화자를 이렇게 쓴다. 몽자는 수풀림 아래의 전역석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한자 중에 간체자는 화자와 몽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화서지몽, 화서, 황제가 화서에 가는 꿈을 꾸었다라는 이제 아마 그런 얘기에 화서지몽. 그래서 좋은 꿈, 낮에 꾸는 꿈, 낮잠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